재구속 제한이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어. 구속 취소해주고 바로 직권으로 재구속이야.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게 바로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 거기까지 고의적으로 고려 안 했으므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이네. 직권남용이다. 형사소송법에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시든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네,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날을 초일 첫날로 한다라고까지 우리 오해의 소지 같은 건 없어요. 법조항을 보다 보니까 뭔가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는데 지금 재구속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재구속 할 수 있냐? 근데 언론에서는 다 못하는 걸로 나오던데. 그렇죠. 먼저 재구속에 대한 제한. 우리 형사소송법 재구속에 대한 제한이 208조 1항입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사건으로 한 사건으로 잡았다가 풀어줘. 네. 그러면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를 다시 구속시킬 수 없다. 같은 사안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증거 다 나왔으니까 내란 우두머리 증거 다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재구속이 좀 제한되지 않느냐. 나중에 특검이 돼서 제가 주장하는 반란으로 공소장 변경하고 또 여기에 또 평양 무인기 관련돼서 외환의 재 중에 99조 일반 이적죄 또 노상원 시켰으니까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이거 추가하면 그때 재구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결정적으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게 법원 실무제요. 자 법원 실무제 그건 판사들의 바이블입니다. 실무제요. 예, 제요. 뭐 요약했다는 거예요? 형사 3편. 형사 3편 2022년 편찬 460쪽. 460쪽. 거기를 보면 빨리 펴. 수사기관에서의 재구속은 제한이 있습니다. 208조 1항처럼. 그러나 제가 말한 460쪽에는 법원의 시간, 구속 이후에 법원의 시간, 구속 전에 수사기관의 시간에는 재구속의 제한이 208조 1항에 적용이 되지만 기소 이후에 법원의 시간에서는 그 460쪽을 보면 재구속 제한이 없다. 법원의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는 법원의 시간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다. 그게 나와 있다고요? 명문으로 돼 있죠. 법원 실무제요에 460쪽. 이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니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재구속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한 다음에 그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직위원 판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의 논리는 첫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는데 구속기간 불사님 그 기준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면서 이것은 적법 절차 또 인권 존중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해석론을 뛰어넘었다. 입법론으로는 가능하다. 입법론은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헌법 정신을 더 구현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건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 판사의 역할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그 불산입 기간 7항 거기는 명문의 규정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 이라고 날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명문의 규정 시간 아워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데이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66조 1항에도 분명히 구속기간 계산을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날로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일로 계산한다. 그거는 이제 아주 이거를 보면 월권이지. 1일 날로 계산한다는 그러니까 대검찰청도 다시 날로 지침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석론이 아니고 입법론을 한 건데 가사 좋다. 뭐 그렇게 헌법 정신에 투철해서 절차적으로 구속 취소했다 치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 실무제요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따르면 재구속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판사라면
절차적으로 판단하고 끝내면 안 되고 내용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 구속 사유가 여전히 있냐 없냐. 있지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 70조에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이 상당하다. 범죄가 중대하다. 네. 특히 중요한 건 증거인멸의 우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을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서 지금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 커졌어요.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8도 2018도 19034. 1903. 그게 뭐냐면 2018년 1월 19일 날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은 사기범 자범이에요. 네. 근데 그 변호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를 받았는데 사유가 뭐냐면 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형사소송법 72조에 구속을 시키려면 4가지. 일단 범죄 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구속의 이유도 알려주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변명할 기회를 들어야 됩니다. 변명할 기회를 안 줬다는 겁니다. 그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다. 이거는 지금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기소 이후에. 네. 좋다. 판사가 1심 판사가 좋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구속 취소. 오케이.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너는 사기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어. 구속 취소해주고 바로 직권으로 재구속이야.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게 바로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 와. 야, 이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와. 법원 실무 제요에 다 나와 있어. 법원 실무 제외에 나와 있어. 460페이지 좀 봐라 이 자식아.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네. 그 사건에 대해서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구속의 사유도 끝까지 살펴라. 그 말의 해설을 심우정이 말로도 한 거예요.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라는 게 그 의미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구속하는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내가 수사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렇죠. 구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수사 절차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구속 사유가 없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줄 필요가 있죠. 수사 절차에서 잘못된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오면 그 법원의 심우정이 말처럼 민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원이 필요성에 따라서 이 사람 불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위원이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 다 빼놓고 지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저 인권보호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 합의 부장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실무의 기본조차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게 보기에는 실무제외에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붙여볼 때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 너무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자면 지기현이는 풀어준 이유는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혼자서 그냥 장난질 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쳐. 근데 사유 구속의 사유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당장 구속시켜야 되니까 나가서 재구속을 시켜라. 네. 법원 실무 제요. 그리고 법원 실무제요. 대법관들의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까지 그렇지. 판사라면 거기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거기까지 고의적으로 고려 안 했으므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이네.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법 2조 1호 고위공직자 중에 파목, 판사와 검사 그리고 3호 그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감옥 형법 123조 직권남용 그래서 공수처에 제가 고발한 겁니다. 아니 제가 근데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에 대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거기에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 판사가 자기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사항으로서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절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이다. 그건 직권남용이에요. 판사로서 절차적 흠결뿐만 아니고 이어서 법원 실무 제외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바로
재구속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까지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안 했으므로 네. 지켜야 될 절차 기준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고발하셨어요? 고발했죠. 직위원 이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야. 조용히 했죠. 조용히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 직원들 뒤에 그렇죠. 숨어가지고 그렇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서 헌법수호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리고 법원이 계속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 발부한 거를 네. 상급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걸 문제 삼으면서 법원을 흔들어서 결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을 보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것. 이거는 충족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약간 별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보수 재판관 입장에서는 예. 야당이 하도 저렇게 하니까 네. 이런데 심정도 쏠릴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뭐 30% 후반 네. 정도는 이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국민의 신임 부분을 배신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별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성 판단의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